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안 전 대표는 2년 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돌아선 호남의 민심을 다독이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지 2년 만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안 전 대표는 2년 전 일부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광주 방문의 목적은 딱 두 가지.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했던 자신에 대해 사과드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의중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데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 전 대표 이번 광주 방문은 일단 사과의 방점이 찍혔지만 호남의 지지 회복에 대한 기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를 기초로 내걸었던 2012년 대선이나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4년 전 총선 때처럼 호남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용, 중도, 미래 등 안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지지를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후보들이 어떤 포부를 갖고 뛰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광주 MBC는 오늘부터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순서는 광주 동남갑 선거구인데요. 여기서는 4선을 노리는 장병환 의원에 맞서서 지금까지 예비 후보 5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동남갑 지역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서정성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 봉사 현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준비된 후보 서정성,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선 광주 정신을 담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정치는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시대 정신과 함께하지 않는 정치는 낡은 정치입니다. 또한 젊은 정치는 미래에 투자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정희 한국전력 전 상임감사는 정권 재창출과 남구 경제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가 밥이고 에너지가 일자리입니다. 저 이정희가 일자리 창출의 에너지, 남구 경제발전의 에너지, 정권 재창출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의원과 남구청장을 역임한 최용호 전 청장은 풀뿌리 정치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치를 혁신하고 광주 전남 경제공동체 사업을 통해 남구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바탕한 좀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한기선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현실 정치에 실망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적극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게 정치냐 이런 생각이 너무 가슴 깊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일반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장병환 의원은 산업 불모지였던 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자신이 추진했던 과업들을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의 중심지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남구의 지도가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자리 수성을 노리고 있는 장병환 의원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 4명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지역구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공모 대상 지역구는 전략공천 대상지 15곳을 제외한 238개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공모를 마감한 뒤에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 전남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치매나 중증 질환 같이 평생 돌봐야 할 환자를 가족으로 둔 경우에는 간병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광주 MBC는 연속 보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병의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남공욱 기자입니다. 아들은 올해 27살이 됐지만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발달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밥을 먹지도 몸을 씻지도 못하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집안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뇌전증까지 앓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같은 경우는 대발작이다 하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문제죠. 정신이 뒤틀리는 표현이 많이 그 같아요. 이런 아들 옆을 지킨 지 30년이 돼가는 엄마는 지쳐갑니다. 오랜 간병과 돌봄으로 몸이 아파도 자신을 돌볼 마음의 여유와 시간은 없습니다. 죽더라도 내 앞에서 죽는 걸 봐야지. 밖에 잊어버린다든가 밖에서 뭘 하는 것은 좀 한해지잖아요. 하는 데까지는 하자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치니까 제 몸 감당을 이겨야 위해서 뭐 염려하는 시기죠. 이제 겨우겨우 그런 게 좀 있어요. 장기간 돌봄과 간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중증 장애인형을 살해한 용의자로 친동생이 지목됐고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70대 아버지가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상당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들이 들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뭐 범죄와 같은 간병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을 15년 이상 하루 평균 8시간 돌보는 가족의 60%가 우울증이 있고 4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우울감과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 우선이기 때문에 거죠. 자기 아픈 것도 억제하고 힘든 것도 억제하고 건강이 잃게 되는 거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260만 명. 이 가운데 절반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대부분을 가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만난 가족들은 단 하루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은 없는 것일까요? 있다면 왜 가족들은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07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장애인을 일정 시간 돌봐주거나 일과 시간 동안 장애인을 시설에서 봐주는 주간 보호시설 등인데 국가가 장애인을 일정 시간 책임져 줄 테니 그 시간만큼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정작 돌봄 부담이 가장 심한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자체가 집보다 체력이 약하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활동 보조사들도 중증 장애인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의 경중이나 돌봄 강도에 따라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어서 굳이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선생님이나 또는 활동보유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야간에 널리 체력적으로 이제 하면 좋잖아요. 정부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늘리는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는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최중증 장애인들은 그 양이 시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보호할 만한 그런 시설들은 여전히 부족해서 올해 광주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780억 원. 활동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중증 장애인 간병 가족에게는 올해도 이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하루라도 딱 안심하고 24시간 좀 케어해줄 때 그런 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완전히 진짜 믿고 맡길 때 그런다 하면 우리가 충전이 되죠.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장애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는 22개월 조모군이 매트리스와 침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친모 22살 박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아이를 재워두고 다음 날 아침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조군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60대 기초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기초수급자 6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중독관리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상담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센터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5살 A군 등 중학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금은방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7,2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보안업체와 경찰에 붙잡혔고 가출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 위기를 피했던 전남 지역 교사와 학생 21명은 오늘 네팔 포카라시로 무사히 이동해 내일 밤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 교사와 학생들은 오늘 하루 포카라시에서 머무른 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오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팀에 선정된 뒤 지난 13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히말라야 트레킹 도전에 나섰습니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낭암학원이 동아여고 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광주에서 재직 중인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으로 교장이나 교감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